이렇게 SA 사역이 시작되면서 저희도 RM 리뉴된에서 이제 RM 대학까지 그리고 RM SA로 이렇게 나아가기를 같이 꿈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새 사역, 네, 새 사역, 네, 한글로 새 사역, 네, 새 사역, 새로운 사역이기도 하네요. 네, 정말 새 사역으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RM의 뜻은 리바이벌 무브먼트에서 부흥 운동의 이제 약자인데요. 그래서 부흥 운동을 경험하고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다음 세대를 세워서 전 세대로 이 부흥 운동이 퍼져가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중학교 교사로 또 고등학교 교사로 11년 정도 이렇게 현장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휴직을 하고 2017년부터 이렇게 목회 사역으로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도 선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임용고사를 삼수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기독교사의 삶을 사는 쪽으로 방향성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면 이제 가정 방문도 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얘가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얘 아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은 부모님들이나 아이들도 너무 기뻐하고 그러면서 한 해에 이렇게 아이들도 계속 전도하고 또 지역 교회랑도 연결하면서 그런 사역을 계속 살면서 이제 방학 때에는 또 겨울에 인도라는 나라에 또 10년 동안 겨울 방학마다 이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도에 있는 현지 기독교사들을 또 트레이닝도 하고 그런 사역들을 이제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놀토가 없었고 이제 일주일에 6일 동안 출근하는 날을 제가 이제 교직하면서 몇 년간 있었어서 그때 기독 동아리를 하면 이렇게 아예 학교에서 한 4, 50명 되는 아이들을 지역 교회로 다 데리고 가서 그렇게 기독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게 이렇게 사역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학교 현장에서 느낀 건 점점 이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는 것을 정말 온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규로 발령받았을 때에는 한 학급에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을 물어봤을 때 그래도 한 4, 50%는 손을 들고 그렇게 정말 복음 사역을 할 때도 되게 감사하고 좋았는데 점점 10년이 지나면서 정말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피부로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제가 근무하는 한 학급, 한 학교의 문제를 넘어서서 다음 세대의 복음적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구나.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중고등부 교사로 대학 때부터 이렇게 쭉 15년이 넘게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교회 자체만으로서의 그런 제가 이제 평신도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 또 기독 교사로서 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점점 이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영상물에 이제 많이 노출되고 저도 학교 현장에서 이제 2011, 12년을 지나서 아이폰이 이제 탄생하고 스마트폰이 발명되면서 아이들이 급속도로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뉴 브리드를 원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이 발명되면서 정말 뉴 브리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학교에서 웬만한 자극으로는 반응하지 않고 정말 이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이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물을 통해서 또 초등학교 졸업 이전부터 유해 동영상을 청소년의 60%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알게 모르게 많이 심긴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이 기독교 교육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전투지는 바로 시간이구나. 이 스마트폰이라는 그 영역에서 아이들이 이미 세상의 제자화가 되는 그러한 플랫폼에 올라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 어떤 장소보다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것을 보면서 정말 이 기독교 교육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전투지는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한두 시간을 저도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이제 하고 또 담당 전도사로도 사역을 하면서 이 168시간을 살리는 1시간을 기획해 보자, 2시간을 기획해 보자 그런 마음을 했지만 결국은 구조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래서 제 자체적으로 이제 대안학교를 제가 뭐 직원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제가 설립을 하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대안학교라는 게 사실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한 사역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하루에 24시간씩 이렇게 기숙도 하면서 또 저희는 통학을 병행하고 있거든요. 대전 특성상 이제
대전에서 이제 인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아이들도 아침 7시에 와서 저녁 8시나 8시 반까지 이렇게 13시간 반을 제가 데리고 이제 매일같이 훈련을 하니까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전투지구나. 왜냐하면 이 생명력 있는 콘텐츠를 정말 많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개발되어 있는 시대로 이렇게 뭐 다양한 좋은 플랫폼들이 많거든요. 이런 기동 넷플릭스라고 하는 퐁당도 있고, 또 이거는 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거는 이제 그 영어로 되어 있는 콘텐츠를 기독교만 딱 모아놓은 되게 또 좋은 라인 나우 미디어라는 또 콘텐츠인데,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아이들을 정말 가르치고, 또 기독교 백화점에만 가도 그렇게 많은 생명력 있는 콘텐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말 일상 가운데 아이들과 함께 나눌 것인가, 그렇게 열심히 대안을 모색하고 있던 중에 제가 이제 2024년 4월에 대선 총연에서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이 대선 총연이라는 게 대전 세종 선교단체 총연합회의 줄임말인데, 여기에 이제 대전과 세종 지역에 있는 선교단체들이 연합해서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회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앞에 최베드로 목사님도 여기 앉아 계시고, 제가 사실은 이사역을 하면서 최베드로 목사님을 처음 뵌 게 아니고 거의 2017년 18년 이때부터 대선 총연 사역에서부터 이제 알고 지냈던 사이거든요. 우리 최베드로 목사님도 이때 당시에 이제 공무원으로 40여 년 정도 정말 충성스럽게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목회자로 또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이제 대선 쪽에서 만났었고, 근데 이때 이제 청년들이 와서 굉장히 뜨겁게 아침에,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여기는. 근데 웬 청년들이 와서 막 방방 뛰면서 막 COG를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적응을 하기 어려워했었는데, 또 되게 같이 은혜 받으면서 그렇게 또 나아가다가 이제 인근에 새로남 카페라고 이제 우리 거기에서 또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저 한 명을 앉혀놓고 막 열정적으로 한 2시간 3시간을 그렇게 또 이 비전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캠프로 밀어붙이고 컨텐츠로 제끼는 거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이런 시스템이 점점 정말 제 마음속에도 다가왔고, 아, 이렇게 한 명을 앉혀놓고도 정말 열정적으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후에 본부에서 이제 컨퍼런스가 있어서 같이 이제 지금도 함께 동역하는 우리 다이아나 선교사님이란 분과 함께 여기에 참여를 했고, 또 이때 이어서 이제 5월 5일 날 예다모라 그래서 얘들아 다 모여라 이러면서, 참 이름을 잘 지어요 우리 IM 선교회가. 그러면서 이어진 한다살에도 이제 제 딸 한 명을 데리고, 제가 자녀가 넷인데 얘가 이제 제일 학령기예요. 이때 8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여기에 이제 경험하고 나서 이제 5월 13일 날 얘가 이제 공립초등학교 세종 지역에 아주 시설이 삐까뻔쩍한데 그곳을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13일 날 이제 마지막으로 얘를 하교시키면서 우리 사진 한번 찍자. 왜 갑자기 사진을 찍어요, 아빠?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네, 이때까지 이제 등교를 하고, 이때부터 이제 이 리뉴진 교육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마이클 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녀 한 명과 할 수 있는 국제 학교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제 딸을 데리고 인큐베이팅을 왔는데, 이때 무려 둘, 넷, 6개 공동체가 우리 순천세로이에 우리 임정성 목사님 계신데, 이 순천세로이의 섬김을 받고 저희가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임정성 목사님 보면 약간 친정 엄마 보는 그런 느낌이 나요. 네, 우리 정말 우리 너무 볼 때마다 반갑고 네네 맞아요. 네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멘. 그러니까요. 너무 짧게 오셔서 아쉬웠는데, 이때 오면서 진짜 정말 이런 시스템이구나. 그러면서 이때 그 우리 임정성 목사님의 둘째 딸이죠. 우리 자이언 선교사님이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한다살 캠프 때인데 이 문을 열고 한 아이가 들어올 때 웰컴을 해주는데, 그때 그렇게 확신 있게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옵니다 하는데 막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정말 그토록
그렇게 외치고 싶었던 이 외침, 그토록 보고 싶었던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이렇게 선포되고 있고 길러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그 영적인 어떤 기름 부으심과 그 권위가 느껴지니까 이 인큐베이팅 때 정말 더 열심히 이렇게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더 열심히 배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5월 31일까지 인큐베이팅을 마치고 저는 6월에 개교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정말 그건 제 마음이었고 막상 하드웨어도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교사만 하다 보니까 이런 노가다나 이런 거 또 막 강대상 해가지고 막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을 못 해가지고 아 이런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구나 이런 것들 또 느끼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건 9월 17일 개교하기 전까지 아이들이 사실 얘 한 명만 놓고 제가 교육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늘 따로 또 같이 영원한 가치의 공동체다 보니까 이렇게 반절의 날에도 애들을 데려가고 또 여기 광주 CC에서 섬겼던 또 한다살에도 데려가고 또 포일성 교사님이 이렇게 막 한다살에서 열정적으로 말씀 전해주시고 이런 거 보면서 제 딸도 아 우리 학교가 작은 학교가 아니구나 정말 큰 학교구나 우리 반만 아직 한 명인 거였어 막 이러면서 안심을 하면서 또 우리가 진짜 이때 되게 감사했던 게 우리 안양 그리스에 저희가 굉장히 자주 갔어요. 예. 진짜 우리 임정성 목사님이 약간 친정 엄마 느낌이라면 우리 장두님 목사님은 진짜 우리 정말 큰 형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얼마나 감사한 게 막 저희가 어 아니요 친정 엄마는 지난번에 흘렸습니다. 지난번에 흘렸기 때문에 이미 그때 쏟았어. 예, 쏟았고 오해하지 마세요. 네네.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근데 이때 당시에 막 한 명 데리고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또 한 명이지만 막 그런 마음이 우리는 이제 곧 기숙을 시작하게 될 거고 앞으로 큰 학교가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우리는 몸을 만들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 명인데도 집에서 앉았어요. 그렇게 그 학교에서 우리는 계속 자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외로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데 장도진 목사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우리 한다섯 캠프 오면 어떻겠냐. 그래서 갔더니 진짜 가족이더라고요. 가족.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아무리 작게 시작하고 또 학생이 비록 없을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곳에 오시기만 해도 우리가 같이 가족으로서 함께 주 안에 하나 되고 또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이렇게 은혜들도 맛보면서 9월 17일 개교까지 정말 은혜의 시간들을 이렇게 충분히 보내다가 또 너무 귀한 분을 이렇게 또 연합을 하게 됐죠. 우리 최 베드로 목사 이때도 눈물이 나야 되는데 마음은 무슨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진짜 우리 정말 근데 저는 진짜 최 베드로 목사님이랑 같이 연합 사역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그 전에 연합 사역을 많이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사람을 키워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연합 사역에 많이 동원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신도이기도 하고 또 기독 교사이기도 하고 그때도 제가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랑 연합을 하다 보면 제가 실무도 많이 맡고 대전 성시아 운동본부에서 막 1,600명, 2,000명 되는 막 청소년 집회도 기획하고 막 실행하고 아침에 8시까지 출근인데 7시에 매일같이 조찬 회의를 하고 그리고 출근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래도 결국 사람을 안 세우니까 그냥 저만 소진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정말 너무나 한계가 명확하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구나. 정말 사람을 길러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최 베드로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연합 사역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제가 베드로 목사님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정말 본인이 정말 저희 RM 전체 선교회 대표이심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정말 이 RM 미니스트리 사역에 있어서 거의 모든 재량권을 주시고 제가 정말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배려해 주시고 그렇게 막 우산이 되어 주시고
그런 모습 보면은 막 눈물이 날 것 같네요. 네네. 그래서 어 그래서 근데 제가 이때는 아직은 저도 이제 40대가 되다 보니까 저는 단독 사역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렇게 결국은 좀 연합 사역이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연합 사역을 해야 된다. 연합 사역을 해야 된다. 근데 그때도 제가 반신반의했었는데 그때 베드로 목사님을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마이클 조 선교사님은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을 예사로 듣지 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보자. 그 말을 듣고 사실은 저도 그래 성령님의 음성으로 순종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왜 마이클 조 선교사님도 같이 하라고 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된 게 이 장소 준비 때부터 우리 베드로 목사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정말 아예 이 사역을 시작하지도 못했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 목사님이 워낙 인맥이 또 넓으시고 같은 지방에 있었던 목사님이 그런 다른 교회로 청빙 갔던 그 교회를 이제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장의자도 있고 막 지하실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런 지하실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 너무나 이런 공간 자체를 이렇게 마련하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 베드로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이렇게 정말 지하 창고 같은 곳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같이 연합하면서 우리 어른 사역자분들도 함께하고 그러면서 이제 장소가 준비됐고 이제 9월 17일 날 1차 입학 설명회를 제시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도 학생은 제 딸 한 명 또 그 동생이 이제 6살이었어요. 8살, 6살 이렇게 딸 아들을 데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 안양 그레이스에서 또 개교를 한다고 그 멀리에서 막 봉고차를 세 대를 몰고 이렇게 와서 또 같이 찬양 인도도 해주시고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1차 입학 설명회를 가졌고 또 2차 입학 설명회를 그 다음 주에 또 마이클 조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유튜브도 찍고 이렇게 했는데 이때 사실은 1차 때는 그래도 그레이스 공동체가 같이 했기 때문에 인원도 좀 많고 했는데 2차 때는 진짜 사람이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베드로 목사님과도 얘기했지만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몇 명이 모이고 상관없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그렇게 또 비전을 선포해 주시고 해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이때 유튜브 영상을 남겨놓으니까 이 영상이 굉장히 쏠쏠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 지역에서 뭐 리뉴젠 사역하고 보내고 싶은 분들이 꼭 이 영상을 보고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여기 전화번호가 딱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러면서 9월 17일 날 개교하고 나서 이제 11월 초까지 저희가 계속 2명을 데리고 그렇게 이제 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5월 이 사역을 준비할 때부터 11월까지 거의 6, 7개월을 학생 2명을 데리고 한 거예요. 근데 이때에도 이제 본부와 리뉴젠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또 그렇게 한달 살 또 이때도 안양에 또 한번 갔었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또 정말 지내다가 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학생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서준 학생 선교사가 와서 이제 2명이 가다가 3명이 이제 이 서홍빌딩이 굉장히 유명한 장소예요. 여기가 우리 안양 그레이스가 있는데 여기에 또 3명이 또 한다살에 갔고 그러면서 또 여기 최하은 학생 선교사 이 자매가 들어오면서 또 이렇게 됐고 또 이혜준 학생 선교사 우리 양산 다소니에서 8개월 정도 이렇게 훈련을 잘 받고 또 부모님이 이제 대전에 사시다 보니까 이렇게 또 왔고 그리고 이렇게 또 아이들이 점점 오면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9월에 입학 설명회 때 왔었어요. 9월 17일에. 근데 입학은 언제 됐냐면 이 아이가 학기를 다 끝나고 겨울 방학 때 이 1월 반전의 날 때부터 입학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당장 누군가 입학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인연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전화로 한번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깔아놓으시는 복선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서 입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좀 아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었는데 제가 우리 예성이와 지우가 이렇게 함께 와서 지금도 얼마나 훈련을 잘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어머니가 CBUP 1기를 훈련받았던 분이에요. 그레이스 선교사님이랑 같이 최수아 집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IM을 통해서 뿌려진 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입학으로 이어졌고, 이 아이가 이번 다다기도회 때 이번에 발표를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다음 세대를 살릴 다음 세대를 훈련받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3월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대전 OES쿨이라고 기독 방과후 학교를 또 시작한 학교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3년간 여기에서 이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얘가.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는 전일제로 자신이 교육을 받고 싶어서, 또 이 OES쿨은 전일제는 아니다 보니까 찾다가 이제 저희랑 연결이 돼서 여기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5남매 중에 첫째인데 얘만 남자고 밑으로 다 딸이에요. 예. 그래서 얘가 입학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혹시 여기 형 없나요? 제 형? 예. 근데 형이 뭐야? 얘가 제일 고학년이거든요 이때. 근데 야 걱정하지 마, 형 언젠 꼭 빨리 들어올 거야 막 하면서 막 입학을 했죠. 근데 이때 당시에 그 2월 달에 여기 이제 다니엘 기도회 때 얘가 이제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근데 이때 다니엘 기도회를 5월 달에 하는 건데, 이때 다니엘 기도회 희망 조사를 언제 했냐면 3월인가 그때 얘가 입학하자마자 다니엘 기도회를 이번부터는 이 아이들이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준호가 들어오기 전에는 다 초등학생이고 다 저학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기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해서 그래 우리 준호가 그래도 중학생 갓 들어갔지만 얘가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감사한 건 이 이후로 중학생이 2명이 더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정말 다니엘 기도회 때는 그 아이들이 다, 그때 다니엘 기도회 했을 때 당시 저희 학생이 12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0명도 안 됐었는데 신청을 하고 나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면서, 그래서 정말 IM에서 이렇게 뭔가를 추진할 때 우리 지금 새 사역이나 또 대학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이, 다른 공동체도 그렇겠지만 저희도 이것이 어떤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웬만하면 다 100% 함께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힘에 붙이지만 사실은. 예. 근데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정예원 우리 학생 선교사라고 또 이렇게 이때 또 입학을 해서 또 이렇게 얘네 셋이 이제 키즈라 그래서 저희가 따로 또 아직 한글도 못 돼가지고, 예, 한글도 떼주고 그렇게 이제 따로 키즈 교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 중학생들 우리 하영광 학생 선교사, 김주은 학생 선교사, 또 초등학교 2학년 염성은 학생 선교사가 또 입학을 하게 됐고, 그리고 여기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또래가 또래를 이렇게 서로 만나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 나가게 됐습니다. 우리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유노아 학생 선교사인데, 얘는 얘 친척이 필라에서 졸업을 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IM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전에 대전에 우리 선화동인가요? 거기 있었을 때 거기서도 이제 한다살도 경험했던 아이인데, 익산에서 살다가 대전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제 이렇게 같이 입학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동생이 유주한 학생 선교사라는 아이인데, 얘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전일제로 다니는 거는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일반 초등학교에 가고 지금 방과후 학교로 얘는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 덕분에 지금 저희가 방과후 학교를 또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얘가 나타나면서. 그래서 우리 방과후 학교를 또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또 얼마 전에는 또 본부에서 잘 훈련받다가 우리 예원이 오빠랑 언니가 정주원 학생 선교사, 정지 학생 선교사인데, 여기로 또 이렇게 같이 오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18명의 이제 학생 선교사가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여기는 우리 20살 우리 학생 선교사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고졸 검정고시 이제 보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19살 학생 선교사인데, 하민호 학생 선교사인데 지금 해병대로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같이 또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IM 교육 시스템을 보면서 정말 이 시간을 확보해서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것이 너무 귀하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예복소를 여름에 했었는데, 예복소 때 진짜 맘 잡고 아이들이 정말 태어날 때까지, 거듭날 때까지 집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막 5시간이 넘게 집회를 하고, 어떤 날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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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계속 연속으로 이렇게 평균 3시간 이상의 집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애들이 뒤집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이렇게
얘네들이 보통 통학이랑 기숙을 병행하니까 좋긴 좋아요. 하이브리드라 이제 누구나 받을 수 있어서 좋은데 약간 아쉬운 점이 뭐냐면 통학을 하다 보니까 부모 선교사님들이 8시 반이 되면 이제 애들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오세요. 그러면 애들이 은혜를 받다가도 뒤에 엄마 아빠가 오니까 이제 뒤를 힐끔힐끔 바라보고 또 자기가 조금 있으면 집에 돌아갈 걸 아니까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방향을 제가 어떻게 바꿨냐면 일주일에 한 번은 통학하는 애들도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원 다 기숙을 해서 그날은 늦게까지 집회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좀 보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이 회개의 기도도 터져 나오고 이때가 지금 거의 밤 11시, 12시 넘어갈 때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 말씀 안에서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신앙이 잡히고 생활이 잡히고 그러면서 학습이 세워지고 선교로 이렇게 쭉 나아가는 건데 이 선교, 이 신앙을 잡을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이 우리 IM 교육 시스템의 정말 탁월한 대안적 의미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우리 IM 교육 시스템의 탁월한 대안적 의미는 바로 이 디테일에 있다라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도 성공적인 이제 감독 생활을 마쳤던 분들인데 이분들을 보면 다 디테일이 있거든요. 이 훈련을 할 때에도 그냥 축구를 가르칠 때도 단순히 뭐 슛하고 드리블하고 이게 아니라 단계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아가듯이 이분은 축구계에서도 이제 제일 디테일한 감독이라고 하는 펩 가르디올라 감독인데 이 선수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 펩 가르디올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미세한 디테일에 있다. 그래서 이분은 아예 얼마나 신경을 쓰냐면 홈 경기를 앞두면은 양말만 신고 경기장 잔디바디를 걸어 다닌대요. 그러면서 오늘 운동장 상태는 이렇구나. 그리고 코칭 스태프와 선수단의 식단도 오늘 이걸 먹어야 된다고 딱 직접 정해주고 더 심한 경우는 이 드나드는 출입구도 선수들이 여기로 다닐 수 있도록 아예 지정을 해주고 그러면서 작은 거 하나하나를 다루다 보니까 선수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이미 내가 생각하고 경험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타니 쇼헤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정말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해 나갔거든요. 저도 이 IM 러닝 사이트를 보면서 사실은 실제 학교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콘텐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콘텐츠들이 이렇게 다 되어 있고 나 그리스도인에도 보면은 정말 이렇게 1주차부터 아이들이 우리가 10만 시간을 교육한다고 하는데 10만 시간에 무엇을 교육할지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준비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우리 힘으로 다 채울 수도 없고 채우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이러한 콘텐츠를 통해서 정말 이런 부모 교사로서 또 트리플 스쿨 또 3C 또 학습 이러한 다양한 콘텐츠들 또 선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런데 사실 가장 디테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디테일함이 이 IM 선교회를 통해서 준비되었고 그것이 다른 어떤 여름 성경학교 한 시즌만을 위한 그런 콘텐츠를 넘어서서 전 인생에 걸쳐서 전 인격에 걸쳐서 전 방향에 걸쳐서 한 아이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선교사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 놨구나.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실행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IM 교육 시스템의 탁월한 대안적 의미는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반전의 날에 참여해서도 우리 학생 선교사들 이렇게 인터뷰한 영상도 보면서 진짜 아이들이 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변화되고 또 저희가 여기 공주 순복음 신금교회 이제 고비 캠프를 3번 정도 갔었는데 이때 저희가 몇 명이었냐면 9월 달에 개교하고 10월에 갔어요. 그러니까 아직 학생이 2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마이크 조선 선교사님이 카톡으로 이 순복음 신금교회 목사님 저 본인 이렇게 딱 묶더니 자 우리 10월 며칠에 고비 캠프 갑니다. 가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갈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제가 구사랑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우리 본부에서 이렇게 같이 고비 캠프 가실 수 있냐고 이제 여쭤봤더니 또 흔쾌히 그래서 해외 입시팀을 데리고 이렇게 막 가니까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은 저희의 규모나 저희가 어떤 방법만을 봤다면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IM에서 이렇게 정말 홀리 트리니티 교육 시스템은 방법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더라도 이러한 자신감과
정말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또 나아가고 있고, 저희가 또 매주 월요일마다, 이게 이번 주간에 이제 저희 훈련 일정인데, 이번 주에 오늘도 이제 미니 고비 캠프가 있어요, 이 오후에. 그래서 어떤 캠프냐면은 이렇게 매주 월요일마다 이 공교육을 다니는 이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제가 이제 기독교사로 아직도 이제 교직을 이제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기독교사 커뮤니티에서 또 있는 선생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을 데리고 리뉴젠들이 가서 이제 캠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3%의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이 97% 정말 이 미전도 종족인 공교육의 다음 세대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특수부대라면 이러한 육군 본진이 일어나게 하면서 그렇게 정말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그 지역 교회에 고비 캠프를 가는 것과 함께 이런 공교육의 학교에도 이런 고비 캠프를 가고자 계속 시도하고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또 인도 선교를 꾸준히 가다 보니까 여기 이 아이는 이제 인도 콜카타의 그 MK 출신인데, 제가 얘를 초등학교 때 봤는데 벌써 대학생이 돼가지고 그 인도의 코트라라는 또 큰 정부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취업을 얘가 해서 한국에 이제 들른 김에 저희 리뉴젠에도 찾아와서 이렇게 간증도 하면서 또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인도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다파라는 지역에 현지 목회자를 중심으로 학교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저희 RM 미니스트리에서 하는 사역은 IM 선교의 홀리 트리니티 교육 시스템인데 이런 겁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야말로 정말 인도 선교지에 너무 필요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무빙스쿨로 내년에라도 와줄 수 없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RM에 이제 부흥 집회 오실 일이 있는데 그때 그분도 선교사님도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같이 또 얘기하면서 또 그런 이렇게 열방 선교를 또 인도를 품고자 이렇게 꿈꾸고 있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 빛의 무리를 일으킬 거룩한 시간을 확보하는 대안적 의미, 또 비전뿐만 아니라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이라는 현장 중심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전략이 있는 것,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 사랑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IM 교육 시스템에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또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 지하 공간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비한 게 지난주 토요일 날 엊그제 정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냐면, 저희가 또 전국 투어 영어 캠프를 하는데 저희 대전이 교통이 좋다는 이유로 이렇게 또 사실은 규모나 이런 걸로 되기가 어려운데도 감사하게 또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돼서 충남과 강원 지역에 전국 투어 영어 캠프를 섬기게 됐는데, 그래서 지하에서도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하고 또 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팅을 하면서 이제 바로 엊그제 이렇게 또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사역을 했을 때 많이 보는 문장인데요.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네, 이거는 이제 태릉 선수촌에 선수들이 훈련하면서 걸어놓는 플랜카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나보다 땀을 많이 흘리고 나보다 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삶을 드렸다면 이 다음 세대 영혼을 가져가도 좋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그 기쁨을 저도 꿈꾸고는 있었지만, 제가 정말 이렇게 24시간 365일, 예전에 그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드보라 선교사님이 저희 대전 RM에 와서 부흥 집회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자기가 길을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에 딱 봤더니 연중 무휴 24365 그 간판을 본 거예요. 어떤 편의점이었는지 마트였는지.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우린데, 그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24시간 365일 정말 다음 세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만나서 그렇게 육체적으로는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정말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맛보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같이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품고 있는 거는 이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 세대를 뛰어넘는 것, 그래서 우리 세대에서 경험했던 부흥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마지막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음 세대, 보통 이어달리기 할 때 마지막 주자를 제일 빠른 주자를 배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를 뛰어넘는 부흥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